예전에 리포터로 활동했을 때 진짜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꼬드랑니가 양쪽으로 드라큘라처럼 났는데 어렸을 때 이제 다들 귀엽다 해서 안 빼고 귀엽지 않죠, 있었어요. 사실은. 불쌍한 친구 중에는 머리가 좀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머리가 작은 시술 같은 거 안 받은 청년들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좀 찾는 방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 이런 글이 있어요. 마음이 예쁜 여자가 풍기는 형태도 예뻐 보인대. 그 맞는 얘기죠. 저런 얘기를 꼭 굳이 해야 되나?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일단은 외모적인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본다는 거고, 막 예의 없고 전문 용어로 이렇게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하는 그 여자들 중에 탁월하게 예쁘다.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글쎄. 아니 결혼할 거 아니면은 잠깐 진짜 예쁘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커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헤어질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사연. 예.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오늘 남친과 싸웠어요. 저한테 성형 중독이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가 지방 이식을 얼굴에 했거든요. 좀 더 윤곽 있고 또렷한 얼굴을 위해서 제 몸에 지방을 빼서 얼굴에 주입하는 건데 저는 과하게 하지도 않았고 또 계약해서 학교에 갔더니 다들 예뻐졌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정작 남친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얘기 주고받는 걸 들었거든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 제가 그랬죠? 내가 성형 몇 번 한 거 몰랐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피부 관리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 성형외과에 그것도 여러 번 들락날락 하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기분이 완전 상했습니다. 조금씩 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카톡방에 전지현처럼 예쁘면 엽기적이어도 된다. 예. 그리고 저의 이상형은 묻는데 저는 이미 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예, 묻지 마시고 당신이나 찾으세요. 예. 성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성형을 조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카톡방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방송이 아니고 기독교 방송으로서 기독교인은 얼굴에다가 칼 대면 안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또 여러 그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차도 만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며칠 전에 제가 피부과를 갔거든요. 네. 근데 진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팀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네. 몇 살이냐고. 네. 근데 중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러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보톡스 맞으러 네. 왔대요. 네. 근데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럼 어린 나이에 성형은 안 되는데 이제 20대 이후에 성형은 괜찮다. 그래도 좀 낫긴 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얼굴이 좀 만들어져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니까. 네. 사실 10대 얼굴은 부모의 얼굴이거든요. 부모님, 제가 청소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모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방도 부모님 방입니다. 여러분 방 아니고 다 집값을 낼 때 이제 자기 방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송이는요? 저는 사실 안 하고 싶어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데도 이게 제가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구나.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하면서 이거 조금만 손대면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조금만 변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을 텐데 내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알고 있으니까. 왜 만드셨대요, 이렇게? 저는 사실 웃는 얼굴이 자신 있거든요. 저한테 제 스스로. 네.
보통 자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보톡스를 하거나 뭔가 턱을 깎거나 하면 분명히 나의 표정들이 변할 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성향에 대해서 말할 때 저한테도 찔림이 있어서 뭔가 더 떳떳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사람이 집착,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인정 욕구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풀어나가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거는 네, 그거를 제가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이것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뭐 25살인데 저는 생각을 해요. 언니 같다. 네. 얘네는요. 저는 뭐 눈, 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중독까지만 아니면 저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하고 제 주변에는 사실 자기 성형한 자신이 하고 싶은 곳. 저는 입술. 입술. 아니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입술이 약간 좀 두툼하면 어떨까. 저는 좀 작잖아요. 이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두툼하고. 시끄럽다. 근데 그 남자들이요 다 똑같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남자들은 그 이제 두툼하지 않은 입술을 좋아하고요. 그렇죠. 네, 어떤 남자는 두툼한 걸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살이 좀 붙은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죽을 그걸 해서 다이어트 하는데 다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생긴 남자들 자세히 보잖아요. 네. 여자친구들이 별로예요. 왠지 알아요? 아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만족감이 있어서 맞아. 여자를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맞아. 하잖아요. 근데 그 진짜 예쁜 여자 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조금 모자라. 아주 날씬하고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조금 살찐 사람 많아요. 그 아내들이. 반대인 저같이 이렇게 살이 좀 붙은 사람은 또 살 붙은 여자 싫어해요. 예. 둘이서 살 붙어가지고는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자신이 가진 것을 좋아할 남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이 동일한 얼굴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런 예쁜 사람이 있죠. 예, 뭐 우리 배우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있다라는 것. 만약에 남자를 위해서만 꼭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우리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우리 막내지만. 왜냐하면 이게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속 하얗게 하려다가 나중에는 진짜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대 끝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이것에 대한 공허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성형을 추구하다 보면 이 성형에 대한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얼굴을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중독이 되니까 이제 사람 얼굴이 아닌 이상한 얼굴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이 얼굴이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에 얼굴이 작아 봐요. 그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하나님이 다 프로포션에 맞게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풍겨나는 외모의 아름다움은 다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난 맞는 소리만 하지. 네. 이 얼굴 표정의 아름다운 미가 20대를 지나서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에 들어가는 모든 아름다운 미는 모두 내면에서 와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떠한 실력에서 오는데, 그것에 대한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여러 가지 성형에 대한 투자만 하다가 성형 때문에 공허해지고, 성형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성형 때문에 또 다른 성형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업이 안 되고 생긴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자기 자신이 생각을 그렇게 위안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높진 않다. 예. 똑같은 실력일 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실력일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0명 중에 10명을 뽑는데 그 10명하고 자기 자신이 실력이 똑같았는데 그 10명이 나보다 더 잘생겨서 된 건 아니거든요. 내면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 내면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현이는요? 저는 독서를 계속 꾸준히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려고 네. 여러 가지 도전이랑 시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좋네요.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내면의 중심인 당연히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대화하고 완전 차이가 다르죠. 내면으로만 우리가 이게 내면으로만 시선을 바꿀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진다니까. 이게 대화가 다르잖아요. 예? 예은이는? 저도 성경.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내면을 가꾸는 방법. 네. 또? 저는 도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도전. 제가 볼 때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눈 결과 이제 성형 수술에 대한 부분은 좀 덜 고민하고 성형 수술 안 하는 쪽으로 우리 기독 청년들은 마음을 모으고 오히려 우리 형제들이 소개팅 할 때마다 묻는 거예요. 성형 수술 했어요? 했어요. 탁 일어나고 마음에 들어도 그냥 나는 성형 칼든 사람하고 안 놀아. 네. 아 예은이는요 혼자서 이 지금 벌이는 이 사투들 있잖아요. 있죠. 예, 이게 힘들잖아요. 네. 예. 그때 어떻게 그 힘든 것을 이겨내요? 저는 사실 20대에 굉장히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7년 동안 직장 네.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30대 들어오자마자 혼자 광야에 나와서 그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네. 마음적으로는 힘든데 근데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이 고통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지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카톡방에 올라온 이야기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고통과의 사투가 힘든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진짜 혼자 찬송을 계속 불렀거든요. 네. 혼자 마음 지키는 게 힘들잖아요. 내면의 마음을 가꾸는 게 힘들 때마다 어제 간사님이랑 이제 문자 카톡을 하다가 간사님이 찬송을 혼자 부르래요. 네. 그래서 진짜 혼자 무릎 꿇고 침대에서 그 찬송가 제가 부르고 싶은 거 쭉 그냥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럼요. 조금씩. 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네. 뭐 하나님이 지금 뭐 우리 그 능력을 갖고 계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좀 둘이 뭉실하게 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해서 그래요. 우리 규현이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을 하는 건데 일단 네. 취업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취업이 청년들한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도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는 그 직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는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던 하나님이 그 직장을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학교, 나는 좋은 학교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했으면 좋은 게 이게 뭐 좀 스펙도 있어서 가는 좋은 직장보다도 아직 좀 어려운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시면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으면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데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 잘 안 하려 하거든요. 몸으로 하는 일 잘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일부터 하는 것이 나에게 또 인생의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면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 지금부터 가꾸지 않으면 좋은 그 외모의 그 풍성한 향기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면은요. 내면은 성형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앙도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믿을 그런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래 참아야 돼. 예,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쉽게 나의 인생에 칼대지 말자. 예. 왜냐하면 다른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다.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톡방에 규현이 친형이 카톡 올렸습니다. 잘한다고. 예, 뭘 잘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름이 재수예요. 재수. 변재수. 변귀원. 예, 그냥 이름이 조금 다 어렵네요. 예. 자기 동생은 성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남자가 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 쌍꺼풀도 있는데. 네. 형만 나오고 있다고. 네. 근데 그 스펙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이슈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뜻이 있다. 예. 그러면 거울 보고 떳떳하자. 예. 거울 보고 떳떳하고 뭐 그렇게 기죽고 살 필요 없다. 날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 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싱글이죠 다. 지금 우리 규현이만 있죠? 아니요, 저요 남자친구 있죠. 아 있어요? 왜 자꾸 잊으세요? 아 네. 그렇구나. 이거 저번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친구 아직도 사귀는군요. 네. 제가 얘기를 하나님 했는데 살아계신다니까요. 예, 그 친구에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살아계시네요. 지혜롭게 살아라고. 자,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만나고 있어요? 네. 25살인데도 그 남자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요? 네, 지금 한 4년쯤 돼요. 우리보다 21살부터? 선배예요. 네. 헤어질 때가 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결혼할 거예요? 네. 야, 순정파구나. 더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고 싶은 아니요, 생각. 전혀요. 전혀? 네, 전혀. 그 친구는 또 21살 때부터 만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후배였어가지고. 후배? 네. 그러면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난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거 다들 범죄인데요.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친구 재수를 할 때 이제 기다리면서. 제일 누나인데요. 네. 혼자 싱글이에요. 근데 워낙 요새 이렇게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언제 사귀었다가 헤어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됩니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는 거. 예. 연애 중에 그 부분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헷갈렸다가 이제 막 이러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 사귄 사람 또 사귄 거. 헤어졌다가 사귀었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사귀었다가 끝내 결혼 안 하는 그런 사람. 그 정신병이에요.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나와서 느꼈던 점, 또 아니면 배운 점, 이게 제일 좋았다.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우리 규현이부터. 네, 그 성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성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해결됐고 그 무엇보다도 성형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일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대로 한번 좀 더 이제 살아갈 때에 좀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희? 그리고 여자라서 저희는 고민이 많잖아요. 유혹도 많고. 예. 그런데 그게 당장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 오늘 배우고 갑니다. 네. 예은이? 그 성형보다는 자존감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20대 초반이라면. 네.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예전에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근데 지금 제가 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성형 얘기를 해도 네, 왜 여기에 집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감사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되게 오늘따라 되게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야, 그 고등학교 때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콤플렉스를 완전히 벗어났네요. 100%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콤플렉스를 벗어나는데 핵심은 어쩌면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혼자 하면 벗어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성형수술은 그럼 싱글에게만. 네. 남자친구 있으면 성형수술에 대해서 좀 덜 하냐.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우리 모두에게는 공허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그 공허함이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허함이 더 큰 공허함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 그 공허함이 커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아픔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허함은 말씀으로밖에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떠한 공허함도 이 세상에서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바꾸고 이거 가지고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성형수술에 대한 문제 또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좀 담대하게 그렇게 가지 않는 또 그런 멋진 신앙의 결단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네 분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생방이었는데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C채널 골든타임 우리 2030 AS 대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 청년들과 함께 항상 웃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의 고민들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뵐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애처로운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젊음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젊음을 누리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crash of drums, a flash of lights.